문이 반쯤 열렸을 때 먼저 안에서 나를 맞은 건 눅눅한 종이 냄새였다. 오래 비어있던 방이 내뿜는 곰팡이와 젖은 나무가 뒤섞인 숨, 발끝으로 문턱을 넘자 바닥이 아주 작게 울었다. 스펀지처럼 부풀.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불어오른 장판이 내 체중을 삼키듯 내려앉고 그 안쪽에서 무언가 조심스레 제 위치로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들렸다.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다. 가을비가 종일 내렸다 멈춘 뒤라 흘길에서 갯내 같은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던 건 아주 어렸을 때였고 그 기억은 한 장의 흐릿한 사진처럼 늘 비슷한 질감으로만 남아있었다. 낡은 처마 기울어진 안 채 밤마다 들리던 물소리. 나는 그 소리가 계곡에서 오는 줄 알았다. 나중에야 그게 집 뒤편 우물에서 올라오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낮에는 분명히 닫혀있는 우물뚜껑이 밤마다 아주 조금 열려 안쪽에서 물결이 숨 쉬듯 들썩이는 소리. 집안은 마른 듯 젖어 있었다. 벽지 위에 퍼진 얼룩이 나무결을 따라 길게 흘렀고 작은 거실 한쪽에 놓인 시계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초침은 숫자와 숫자 사이 아주 애매한 틈에 걸려 있었고 그 틈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바늘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내 숨도 목줄을 벗어난 개처럼 조금 빠르게 움직였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났다. 낮고 멈칫거리며 기침과 함께 떨어지는 어조. 나는 문을 다시 열어 젖혔다. 비닐 우비를 둘러쓴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비바람에 익은 듯 거칠고 눈동자는 색이 옅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본 사람처럼 그러나 떠올릴 수 없는 사람처럼 빤히 바라보았다. 산길 버스에서 내리신 분이죠? 네, 집 들어가실 건가요? 네, 잠깐 머물 겁니다. 조사 때문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닐 우비에서 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마당의 잡초가 그 물방울을 받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다. 밤에는 우물 쪽으로 가지 마세요. 나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그가 돌아서는 발치에서 바짝 마른 땅과 방금 젖은 땅 사이의 경계가 젖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 서서 마을의 안쪽을 흘낏 보았다.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다. 길도 집도 사람도 다 있으나 마나한 물기처럼 있었다. 문을 닫자 내부의 공기가 조금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내 어깨에 미세하게 걸렸다. 나는 거실에서 방 하나를 골라 짐을 풀었다. 노트북 소형 녹음기, 노트, 예전 신문 기사 뭉치,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플래시를 견디지 못한 얼굴처럼 보였지만 약속이나 한 듯 모조리 같은 표정이었다.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낮게 쉿 하고 말한 다음에 정적 돋기 마을에는 30해 동안 문을 닫은 채 잠든 집들이 있었다. 행정상으로는 집단 이주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산사태 위험, 도로 단절, 학교 폐교, 의료 공백. 이유는 여러 가지로 쓰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을 완전히 설득하진 못했다. 어딘가 비어있는 설명. 그 비어있는 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 잠들었다는 말, 깨우면 안 된다는 말. 어린 시절에 나는 그 말을 밤에 들었다. 누군가가 내 귀에 아주 가깝게 숨을 섞으며 속삭이듯 또 짐을 풀다가 나는 벽장 안쪽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면장갑처럼 거친 표면, 눅눅한 테이프, 옅은 개나리색 라벨. 라벨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 윤선.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부르던 누군가의 이름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당장 열지 않았다.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상자에서 어떤 냄새가 어렴풋이 올라왔다. 오래 보관한 솜, 비에 젖었다 마른 신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비스듬한 냄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 집 장롱 속에서도 맡아본 적 있는 오래된 비밀의 냄새. 저녁이 되자 밖의 소리가 더 작아졌다. 새들이 사라졌고 개 짖는 소리는 멀리서 한 번뿐이었다. 바람이 멎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거꾸로 또렷해졌다. 처마 끝에서 천천히 모여 떨어지는 물방울이 땅에 닿는 순간, 그 다음의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녹음기를 켜서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첫날의 기록은 되게 지루하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알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듣고 맞고 바라보고 기억의 가장자리들을 살피느라 시간을 보낸다. 나는 노트에 몇 줄 적었다. 거실 시계 멈춤, 초침 숫자 사이, 벽지의 얼룩 손바닥 모양 같음, 문턱 바닥 울림, 안쪽에서 돌아오는 소리, 상자 윤선 표기, 냄새 설명 어려움, 글자를 적을 때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떨림은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설명하 안에는 노트 5권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겉표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권의 날짜는 30해 전, 어느 초여름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있었다. 종이의 결은 무르고 잉크는 약간 번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먼지 속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일었다. 노트가 나는 그것이 일기라는 걸 바로 알았다. 문장은 간결했고 생활의 기록으로 시작했다. 마을 회관 보일러 고장, 우체국 수신 불량, 장마가 일찍 옴, 소금 비축 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밑줄. 밑줄은 중요한 것을 표시한다기보다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눌러놓은 흔적처럼 보였다. 그 밑줄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새벽 우물이 낮게 울었다. 누구나 들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집 뒤편 창밖, 우물은 여전히 뚜껑을 덮고 있었다. 덮여 있는지, 덮여 있다고 믿는지. 그 차이는 나중에야 알게 된다. 지금은 단지 숨을 쉬는 듯한 빗방울 소리만이 있었다. 나는 일기의 뒷장들을 무작정 넘겼다. 내용은 비슷했다. 일상의 기록, 고장난 것들의 목록, 그리고 때때로 기타. 기타 항목은 늘 빈칸이었다. 빈칸은 말이 많다. 빈칸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먼저 눈물처럼 건조해지고 그 다음 마음이 소금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축한다. 밤이 깊자 벽이 더 얇아진 느낌이 들었다. 바깥의 온기가 내 벽을 타고 들어오고 안쪽에 냉기가 살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나는 전등을 끄고 손전등을 켰다. 빛은 좁고 또렷했다. 빛이 닿지 않는 곳들이 갑자기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 몇 분은 바람과 물방울 소리뿐이었다. 그 다음 아주 낮은 입김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말 같았다. 소리가 끊길 때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소리가 다시 이어질 때마다 참았던 숨이 내 안에서 다른 것이 되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그 한 음절 같았다. 누군가가 어린아이에게 하듯 사람을 달래듯 혹은 입을 막듯 내는 소리. 나는 자동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녹음기는 그대로 창틀 위에 있었고 창문은 반 정도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차가운 냄새가 들어왔다. 비에 씻긴 흙, 오래된 돌, 그리고 아주 희미한 피냄새 같은 철의 냄새. 나는 창문을 닫았다. 손잡이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닫는 동안 녹음기 속의 소리는 더 작아졌다. 작아질수록 더 선명해졌다. 다음 날 마을 회관을 찾아갔다. 건물은 낮고 길었으며 현관문 위에 걸린 현판의 글자들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교무실에서 맡을 법한 분필 냄새가 났다. 벽면에는 공지사항이 남아 있었고 글씨들은 마치 누군가가 급히 지우다 만 것처럼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아이주 신청, 보조금, 정전시,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밤 시간대 자율통행 금지. 자율과 금지라는 단어가 한 줄에서 만나는 것이 우스웠다. 나는 사무실로 보이는 방을 두드렸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낮에 만난 그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는 우비 대신 보풀 일어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오셨어요. 회관에서 일하십니까? 계속 일한다고 듣고 하긴 싶다면 그래요. 저요 시키는 눌려지고 거죠, 그냥. 구독해주세요. 그는 내 이름을 당신의 묻지 저요 않았다. 하나 나는 그에게 우리에게 일기에 근 대해 힘이 말했다. 둡니다. 윤선이라는 If you enjoy 이름에 these real 대해서도. stories, leave a 그의 like and 얼굴에 아주 subscribe. 잠깐 Your 그림자가 support 스쳤다. keeps these 그는 마치 stories 그것이 alive. 몸의 습관처럼 고갯짓으로 시간을 벌었다. 그 이름, 여기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게 누구였는진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다르게요. 누군가의 딸이라 하기도 하고 아내라 하기도 하고 선생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다들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대요. 조용한 사람은 기억에 오래 남죠. 그 조용함이 오래 남아요. 그는 회관 뒤편으로 나를 데려갔다. 창고처럼 쓰는 작은 방 안에 낡은 파일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내려 바닥에 놓고 덮개를 열었다. 서류철마다 푸른 곰팡이가 가장자리에서부터 배어나와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몇 개를 꺼내 펼쳤다. 도장, 서명, 날짜, 그리고 하나의 기록. 공동체 합의, 야간 종소리 금지.
사유. 주민 불안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서명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만졌다. 종이는 젖었다 마른 자국처럼 불룩했다. 종이 있었나요? 내가 묻자 그는 웃지 않는 표정으로 웃음소리를 냈다. 있었죠. 있었고 있었던 걸 없던 일로 했죠. 여긴 그런 게 많아요. 있었던 것을 없던 걸로, 없던 것을 있었던 걸로.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의 말은 차갑지 않았다. 다만 오래 씹어 삼킨 것처럼 둔탁했다.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기이한 기시감을 느꼈다. 내 발자국이 처음이 아니었다. 아니, 발자국은 지워져 있었지만 발의 무게가 닿았던 자리들이 내 몸을 기억하는 듯했다. 그 감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되었다. 산 그림자가 길을 따라 이동했고 길가의 풀잎들이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해질녘 집 앞마당에서 나는 잠깐 멈췄다. 우물 쪽에서 바람 같은 게 한번 스쳤다.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기는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새 멀리서 낮은 소리가 한번 울렸다. 종소리 같기도 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다. 바람이 아닌 소리, 소리가 아닌 바람.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공기가 잠깐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내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그날 밤 상자에서 두 번째 노트를 꺼냈다. 표지 안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뒷모습의 여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아이. 아이의 뒤통수에 둥글게 난 흉터 같은 무늬. 나는 무심코 내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갔다. 손끝이 작은 굴곡을 만났다. 아주 오래전에 다친 자리. 내가 잊고 있던 자리. 나는 갑자기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려고 싱크대로 갔다가 수도꼭지를 틀기 전 귀를 의식적으로 막았다. 물소리가 갑자기 아주 커질 것 같아서. 그러나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물 방향에서 아주 가는 물소리가 기어왔다.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저 노트로 돌아와 다음 문장을 읽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합의였다. 그래서 모두가 들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대신 입술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방 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밀어냈다. 그 공기가 천천히 되돌아오는 동안 녹음기 속에서 일초에 못 미치는 침묵들이 길게 늘어났다. 침묵은 소리의 반대가 아니었다. 침묵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속삭임을 다시 아주 선명하게 들었다. 쉬.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마을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잊은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망각이라고 불렀고 이 마을은 그걸 잠이라고 불렀다. 잠은 깊었고 기상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종을 치면 혹은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혹은 누군가가 합의를 깨면 나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밤은 깊었고 물소리는 더 얕아졌다. 얕아진 소리는 어느 순간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듯했다. 바닥이 살짝 울리며 낮은 뜸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손바닥을 바닥에 붙였다. 그 울림이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팔꿈치로 어깨로 뒤통수로 올라왔다. 내가 숨을 참았는지 숨이 멈췄는지 그 둘 사이에서 시간이 길게 늘어났다. 상자의 세 번째 노트가 아직 남아 있었다. 표지를 젖히려다 나는 멈추었다.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낡은 잉크로 서툰 필체로. 그러나 내 이름 그대로. 나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둠은 방의 모양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의 형태를 조금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내 다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손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천천히 잊어갔다. 그 잊힘이 이상하게 편안해서 그 편안함이 더 불안했다. 밖에서 한 번 고요가 어긋났다. 아주 짧게 누군가가 마당에 자갈을 밟는 소리.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 쪽으로 고개만 돌렸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나는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름을 부르는 건 합의를 깨는 일이니까. 어떤 합의인지는 모른 채로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나는 드디어 세 번째 노트를 펼쳤다. 첫 문장에는 날짜 대신 한 단어만 쓰여 있었다. 기상. 나는 그 단어를 읽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기상은 아침에 일이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같은 어둠, 같은 공기, 같은 냄새. 그러나 아주 조금 다른 침묵. 그 아주 조금이 시작이었다. 둘째 날 새벽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젖은 것들이 걸려 있었다. 얇은 스웨터 위로 스며드는 냉기가 천천히 피부를 덮고 뼈마디 사이로 들어와 박히는 느낌. 나는 한동안 누워서 방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새 켜둔 녹음기는 여전히 작게 깜박거렸다. 빨간 점 하나가 어둠의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착각. 눈을 떼면 불빛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바라보면 또 조금 옮겨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눈이 문제인지, 방이 문제인지, 아니면 불빛 자체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갔다 주방에서 물을 들여다 수도가 여전히 굳어 있는 걸 확인했다. 손잡이를 조금만 더 돌리면 풀릴 것 같은 감각이 손끝에 걸렸지만 마지막 힘을 주는 순간마다 딱딱한 저항이 부러진 뼈처럼 들렸다. 포기하고 컵에 보온병 물을 조금 따랐다. 금속과 물이 닿는 소리가 유리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다. 금속이 내는 소리 뒤에 아주 미세한 숨이 겹쳐 들렸기 때문이다. 물소리가 끝나도 숨은 한 박자 더 남아있다가 사라졌다. 녹음기를 재생했다. 바람, 물방울, 집의 낮은 숨, 그 사이로 간헐적인 정적의 고랑이 지나갔다. 대개는 밤의 소음이 고르게 부서진 다음에 찾아오는 종류의 고요였다. 그런데 몇 군데서는 정적이 먼저 도착하고 그 뒤에 소음이 뒤늦게 흘러 들어왔다. 순서가 바뀐 느낌. 그 거꾸로의 순간이 길어질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5번째 구간에서 나는 명확한 소리를 들었다. The police. 스위치 다시. 아주 얇고 아주 가까이서 마치 내 바로 뒤 목덜미의 천을 기억하는 거리에서 나는 무심코 머리를 돌렸다. 빈 공기, 닫힌 창문, 손잡이의 다른 금속. 녹음기에서는 잔향이 오래 남았다. 금속성의 바람, 눅눅한 종이, 사람의 입술 사이로 스치는 공기의 모양. 나는 녹음을 멈추지 않고 창가로 갔다. 커튼을 젖히자 바깥빛이 얇게 흘러들었다.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 낮은 원, 단정한 돌, 덮인 뚜껑. 덮인 것이 안심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 덮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열림처럼 느껴질 때 차라리 비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속이 빈 것들에게는 속이 있다는 사실밖에 없다. 그러나 가려진 것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야 한다. 상상은 언제나 사실보다 오래 남는다. 아침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걸었다. 회관 앞마당에서는 누군가 흙을 고르고 있었다. 어제의 남자였다. 그는 삽을 세워두고 내 쪽을 보았다. 말은 먼저 떠오르는 표정이 있다. 그 표정이 그의 얼굴에 잠깐 스쳤다. 그는 눈을 낮게 내리깔며 말했다. 잠을 잘 잤어요. 깊게 자진 못했네요. 그게 좋습니다. 깊게 자면 안 좋은가요? 깊게 자면. 깨우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죠. 그가 다시 흙을 떠 올릴 때 삼날과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다가 어제 회관 뒤편에서 본 서류를 떠올렸다. 야간 종소리 금지. 그런데 종은 어디 있었나? 종이 있었다면 그 소리는 어디로 갔나? 나는 그에게 물었다. 종은 사라졌나요? 그는 흙 속 무언가를 건져 올리듯 말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사라진 건 늘 보이지 않게 남아 있어요. 말이 사라지면 침묵이 남고 종이 사라지면 숨이 남아요. 숨이 남으면 어떤 날엔 우물이 배웁니다. 우물이요. 네. 사람의 호흡을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삽질을 멈추고 내 뒤쪽 어딘가를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돌아보면 내가 돌아본 자리 뒤에 공기가 빈자리처럼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빈자리는 오래 따라다닌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그랬다. 뒤를 너무 자주 보면 뒤가 내 뒤에서 자라. 농담 같은 말. 그러나 등뼈가 그 말을 기억한다. 나는 대신 발 아래 흙을 보았다. 작은 구멍들이 일정한 강역으로 뻗어 있었다. 벌레가 지나간 것인지 누수가 만든 건지 알 수 없었다. 간격이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사람의 의도가 느껴졌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같은 리듬으로 같은 깊이로 같은 발걸음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옆 가게에서 라면과 성냥, 작은 손전 등을 샀다. 파는 여자는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먼저 물었다. 여기서 윤선이라는 사람 아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씻었다. 금속 세면대에 손이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손을 닦으며 그녀가 말했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늘 마지막에 해야 해요. 왜요? 처음에 말하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녀는 라면 봉지를 건네며 눈짓으로 우물 방향을 가리켰다. 그 눈짓은 경고가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지난 경고에 대한 사후 보고 같았다. 손전등을 쥐는 소나귀에 땀이 났다. 천천히 마을길을 내려오면서 나는 내 뒤에 일정한 거리로 붙어 걷는 또 다른 발의 무게를 상상했다. 상상은 옆에서 함께 걷는 법을 잘 알고 있다. 때로는 나보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기도 한다. 그러면 내 숨은 반 박자 늦어지고 늦어진 숨이 다시 제 박자를 찾는 동안 세상이 아주 옅게 어긋난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우물로 갔다. 정오의 빛이 사라진 마당은 평평했지만 내 발은 미세한 경사를 기억했다. 경사는 눈으로 보기보다 몸으로 먼저 느껴진다. 우물의 뚜껑은 오래된 나무판이었다. 손잡이는 매끈했고 매끈한 표면 아래로 깊게 팬 흠집들이 촘촘히 누워 있었다. 나는 성냥을 켜서 불꽃을 뚜껑의 이음새에 가까이 가져갔다. 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바람이 아닌 숨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비스듬히 밀어 올렸다. 내부에서 흙과 물과 냉기가 섞인 냄새가 올라왔다. 새벽 냄새와는 다른 돌과 녹과 오래된 천의 냄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안쪽에 눌려 있었다.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뚜껑 밑으로 내려가며 둥근 벽면을 스치고 반사된 빛이 내 손목 위로 올라왔다. 물이 있었다. 아주 가만히. 살아있는 물들은 숨이 고른다. 그런데 그 물은 호흡을 참는 사람처럼 보였다. 표면이 멈춰 있었고 정지라는 말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정적이 물 위에 얇게 걸려 있었다. 나는 공기 속에서 젖은 먼지의 질감을 느꼈다. 젖은 먼지는 마른 먼지와 다르게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다는 건 떨어질 때 소리가 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빛을 조금 옆으로 돌렸다. 우물벽의 한 지점에서 끈이 축 늘어져 있었다. 끈의 끝에는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묶어둔 것처럼 매듭이 단단했다. 손을 넣기엔 깊었다. 집에서 긴 갈고리나 줄을 가져와야 했다. 나는 뚜껑을 다시 덮었다. 덮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반발이 느껴졌다.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 뚜껑의 무게를 함께 받쳐들다가 내가 손을 떼자 조심스레 손을 놓는 느낌. 나는 그 느낌을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하는 건 때로 기록의 일부가 된다. 무엇을 모르는 척했는지까지 기록할 순 없지만 밤이 오자 멀리서 진동처럼 낮은 울림이 한 번 지나갔다. 종소리라고 말하기엔 모호했고 바람이라 하기엔 방향이 없었다. 나는 불을 끄고 방 한가운데 앉았다. 녹음기는 창틀 위에, 손전등은 무릎 위에, 노트는 내 앞에 펼쳐두었다. 세 번째 노트에 기상 다음 장을 넘기니 날짜가 없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어떤 날의 기록들은 시간을 거부한다. 잠이 깊을수록 깨우는 일은 쉽다. 얕은 잠은 서로의 시간을 어긋나게 한다. 그러니 자라. 그러나 누가 깰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합의는 오래 간다. 오래 갈수록 말은 더 얇아지고 얇아진 말은 결국 숨이 된다. 우물은 말을 먹고 자란다. 마지막 문장 옆에 작은 표시가 있었다. 원을 3번 겹쳐 그린 모양. 어릴 때 내가 공책 구석에 자주 그리던 표시와 닮아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통수를 만졌다. 둥근 흉터의 테두리에서 미세한 감각이 올라왔다. 기억은 흉터에 기대어 자라기도 한다. 부딪힌 자리, 찢어진 자리, 꿰맨 자리, 그 위로 시간이 올라앉는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번호 없음. 이번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내 입안에 공기가 조금 식었다. 반대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는 건 듣지 못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나는 수화기에서 작은, 아주 작은 이물감 같은 호흡을 들었다. 오래된 전화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릴 때 나는 전류 같은 떨림, 그리고 그 위에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쉬의 모양.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내 가만함이 상대에게 전해지는지 확인하듯. 몇 초 뒤 전화가 끊겼다. 화면은 검은 거울처럼 내 얼굴을 드러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내가 눈을 깜빡이기 전에도 한 번 깜빡였다. 화면을 끄고 나는 녹음기의 위치를 조금 옮겼다. 바닥 가까이에 내려놓고 우물이 있는 방향으로 마이크를 향하게 했다. 자정을 조금 지나 바닥 아래에서 낮은 울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난방 배관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집의 배는 밤에 종종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 울림은
곧 길이를 갖기 시작했다. 길이가 생긴 소리는 모양을 얻는다. 둥글게 반복적으로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마치 누군가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리듬, 그리고 그 리듬 사이로 아주 간헐적으로 가느다란 끼익 소리가 섞였다. 젖은 나무와 젖은 금속이 살갗을 스치며 내는 소리. 우물 뚜껑의 이음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커튼 사이에 틈을 만들고 마당을 보았다. 달이 없다. 별이 없다. 그러면 어둠이 더 단단해야 하는데 마당의 어둠은 예상보다 얕았다. 얕은 어둠은 사람을 속인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밀어 조금 열었다. 찬 공기가 밀려왔다. 그 공기 안에서 나는 아주 짧은 발소리를 들었다. 모래를 밟는 소리, 자갈의 얕은 비명, 멈칫하는 숨, 그리고 정지. 나는 한동안 숨을 쉬지 않았다. 내가 숨을 쉬면 마당에 무엇이 나와 같이 숨을 쉴 것 같아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물 방향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라기엔 짧고 소리라기엔 길었다. 계속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다. 나는 커튼을 더 벌렸다. 그때 손전등이 내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을 얇게 찢어 놓았다. 그 소리 이후로 우물 쪽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멈춤은 사라짐과 다르다. 멈춘 것들은 대개 다음을 준비한다. 나는 손전등을 주워 들고 켜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던 자리가 비었다. 바닥에 굴러간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문간까지 이어진 작은 반원들. 문은 닫혀 있었다. 닫혀 있는 문 아래로 어둠의 얇은 선이 누워 있었다. 그 선을 바라보는 동안 내 오른쪽 귀에서 아주 작은 기계음이 울렸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재생을 눌렀다. 긴 숨, 얕은 숨. 좌여서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그러나 목소리의 질감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건 내 목소리였다. 수면 아래에서 내 이름을 부르기 직전에 나는 늘 저런 소리를 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녹음기 속에 나는 침묵과 침묵 사이를 잇고 있었다. 나의 숨이 우물의 숨에 붙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앉았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바닥 아래에서 고요가 천천히 이동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큰 원을 그리며 걸어가는 것처럼. 원의 중심은 방 한복판이 아니라 나였다. 다음 날 나는 회관의 작은 창고에서 또 다른 상자를 찾아냈다. 서류철들 사이에 낀 노란 봉투 하나. 봉투 앞면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선. 뒷면 봉합선 한가운데가 이미 한 번 뜯겼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 나는 그 자리를 손톱으로 당겼다. 종이가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서 찢는 시험지처럼 길고 명확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전부 등 뒤의 인물들을 담고 있었다. 머리숱의 방향, 어깨의 기울기, 손가락의 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하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래전에 나를 부르던 목소리와 같은 온도의 얼굴. 메모는 더 간단했다. 종을 보지 마라. 소리만 기록하라. 그 아래 작게 덧붙인 글. 종은 있을 때도 울지 않는다. 울지 않을 때 울린다. 나는 메모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종이 내 손바닥에 가볍게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아주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발걸음을 일부러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일정한 리듬을 피하고 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일부러 거슬렀다. 어제 본 작은 구멍들의 간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걸음이 만든 악보 같은 내 걸음으로 그 악보를 흐리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집 앞에 이르자 나는 뜻하지 않게 같은 지점에서 발을 멈춰 섰다. 몸이 길을 먼저 안다. 생각은 늘 늦는다. 저녁 무렵 우물 뚜껑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갈고리와 줄을 준비했다. 줄을 내리고 갈고리가 끈의 주머니를 겨우 걸었다. 천천히 당기자 물 표면이 도자기처럼 부드럽게 찢어졌다. 물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주머니가 공기 중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안에서 냄새가 퍼졌다. 젖은 천, 오랫동안 닫힌 서랍,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약품 냄새. 나는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매듭을 풀었다. 안에는 둘둘 말린 손수건과 오래된 필름통 하나, 금속 조각 몇 개가 있었다. 손수건을 펼치자 둥근 얼룩들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다. 필름통을 열자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눈으로 보기에 무색 투명한 작은 유리 조각. 확대경처럼 볼록하게 된 조각의 한쪽 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상. 나는 유리 조각을 빛에 비춰 보았다. 글씨가 빛을 통과해 내 얼굴 위에 작게 겹쳤다. 그 순간 아주 멀리서 울림이 한 번 지나갔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러나 정확한 길이를 가진 울림. 나는 본능적으로 시간대를 생각했다. 시계는 여전히 숫자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내 손목 시계가 알려준 시간은 3시 17분. 그 숫자는 내 기억 깊은 곳 어딘가에 문을 열었다. 어릴 적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던 시각, 그 부름에 답하지 말라는 합의. 합의는 늘 늦게 설명된다. 먼저 몸이 알고 나중에 말이 뒤따른다. 밤, 나는 다시 녹음기를 켰다. 방에 불을 끄고 우물 뚜껑을 반만 닫은 채로. 절반의 열림은 언제나 위험하다. 열림과 닫힘이 서로를 흉내내고 경계가 복제될 때 사람의 감각은 제 것을 의심한다. 재생된 소리들 사이로 이번엔 분명한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속삭임, 그러나 단수의 속삭임이 아닌 말하지 않는 합의가 여러 입에서 동시에 새어나올 때의 불협. 네, 쌈이 넘. 기상.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녹음기의 파형이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을 닮은 리듬으로 출렁였다. 그때 내 발 아래 바닥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아주 얇은 금이 어디선가 퍼졌고 금은 소리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자랐다. 나는 손을 바닥에 대고 귀를 바닥 가까이에 붙였다. 바닥 아래에서 나는 내 이름과 닮은 소리를 들었다. 이름은 말해지지 않았지만 부르는 모양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오래전 어떤 밤 누군가가 내 머리 뒤에 작은 흉터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불렀던 모양과 같다. 나는 그 밤의 공기를 아직 기억한다. 비 냄새, 약품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냄새. 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숨의 냄새.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당의 어둠이 아주 얕아져 있었다. 얕아진 어둠은 투명도가 올라간다. 그 투명도 속에서 나는 잠깐 사람들의 등줄기를 보았다. 등만, 얼굴은 없고 그림자도 없다. 등들이 우물 주위를 둥글게 서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들지 않았고 손을 모으지도 않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 마을의 오래된 합의처럼 보였다. 내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 등들은 사라졌다. 어둠은 다시 두꺼워졌다. 그러나 등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온도가 남았다. 사람이 떠난 자리의 온도. 자리에 남는 건 대개 냄새와 온도다. 냄새는 빨리 흩어지고 온도는 오래 남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우물 뚜껑을 닫았다. 뚜껑이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낮은 숨이 한 번 나왔다. 이쯤 되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나는 그 불확신을 기록하기로 했다. 기록은 확신보다 오래간다. 노트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우물은 호흡했다. 누구의 호흡인지는 적지 않는다. 적지 않는 것이 오늘의 합의다. 펜 끝에서 잉크가 잠깐 굳었다가 밀려나며 종이 결을 메웠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려 방 안의 어둠을 완성했다. 어둠은 무게를 갖고 들어와 의자에 앉고 바닥에 누워 내 손등 위로 등을 얹었다. 나는 내 손등의 온도를 확인했다. 온도는 조금 올라가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온기인지 내부에서 올라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알 수 없음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다. 내 숨과 방의 숨과 우물의 숨이 한동안 같은 길이를 가졌다. 그러다 내가 먼저 길이를 놓쳤다. 침묵이 조금 길어졌다. 길어진 침묵은 기상이 된다. 이 마을에서는 아침이 밝았는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지 확실치 않았다. 창밖은 분명히 더 밝았지만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엔 밤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먼지가 떠다니는 속도가 느렸다. 느린 것은 대개 오래된 것의 습관이다. 나는 먼저 귀를 열었다. 집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들, 나무가 수축하며 삐걱거리는 스위치 안쪽에서 돌아다니는 전류의 얇은 떨림, 벽지와 벽 사이에 공기층이 움직이며 내는 마찰에 모스부호 같은 것, 그 모든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표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찬물을 얼굴에 대자 오래된 금속의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보다가 나는 눈을 잠깐 피했다. 거울 속에 나는 내 표정을 약간 늦게 따라왔고 그 늦음이 내 표정의 진짜 모양을 들쑤셨다. 뒤통수의 작은 흉터가 샴푸 사이로 도드라져 보였다. 손끝으로 더듬자 그 자리에서 멀리서부터 오는 울림이 아주 얇게 퍼졌다. 누군가 내 머리 안쪽에서 작은 종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린 것처럼 나는 손을 거두었다. 어제 우물에서 건져 올린 유리 조각과 필름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기상이라는 음각 글자가 빛을 받으며 투명하게 흔들렸다. 필름통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었다. 나는 메모의 문장을 떠올렸다. 종을 보지 마라. 소리만 기록하라. 보기와 듣기는 서로의 적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가까이 대면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놓친다. 나는 노트를 펼쳐 전날의 마지막 문장 아래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은 보지 않기를 시도한다. 대신 들린 것과 들리지 않은 것을 함께 기록한다. 마을로 나가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창틀 아래 먼지 속에 아주 얇은 발자국이 하나 있었다. 사람 발은 아니었다. 고양이나 족제비 같은 작은 것의 발장, 그런데 간격이 이상했다. 같은 길이를 일정하게, 방의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돈 흔적. 원의 중심은 내가 어젯밤 앉아있던 자리였다. 기록의 한쪽 구석에 작은 원을 3번 겹쳐 그려 두었다. 노트 속의 표식과 같은 모양. 공책은 때로 나보다 먼저 안다. 회관으로 가기 전에 폐교를 들렀다. 이 마을 학교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 운동장은 잡초에 잠겨 있었고 철제 그네는 바람이 없는 날에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물건들도 흔들린다. 흔들림을 모르는 척할 뿐. 교실 앞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 아래 오래된 리놀륨이 밟을 때마다 낮게 찢어지는 숨을 냈다. 한 교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분필 가루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칠판에는 규칙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월요일 종례, 화요일 조회, 수요일 합창. 종이라는 글자가 칠판 모서리에 작게 3번 쓰여 있었다. 또박또박 어린 송을씨. 나는 칠판 지우개를 들어 손바닥으로 살짝 두드렸다. 하얀 가루가 아주 천천히 날아올랐다. 가루의 흐트러짐이 공기의 결을 드러냈다. 그 결이 창 쪽으로 쓸려 나갈 때 아주 낮은 금속성의 울림이 복도 끝에서 올라왔다. 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있었다. 나는 소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정면을 보지 않은 채 눈을 반쯤 깔고 복도를 걸었다. 보지 않기, 그러면 들린다. 복도 끝 창문 아래 오래된 게시판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사이에서 반쯤 찢어진 전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야간 자율 통행 금지, 회관에서 본 문구와 같았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누군가 작은 글씨로 덧붙여 놓았다. 귀가 얕은 사람은 낮에 돌아오라. 귀가 얕다는 말이 낯설었다. 잘 듣는다는 뜻인가, 쉽게 깬다는 뜻인가.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종이의 거칠기가 손끝에서 손목으로 번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학교의 바닥은 소리를 증폭시킨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제의 남자가 서 있었다. 여기까지 왔네요. 여긴 말이 잘 남네요. 아이들이 남긴 말은 오래 가요. 어른들이 하는 합의보다 오래 가죠.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덧붙였다. 여기선 종을 건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보았던 사람.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 윤선, 내가 이름을 말하자 그가 아주 작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동의도 부정도 아닌 속도. 그는 교실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빈 책걸상 사이로 천천히 걸었다. 햇빛이 창문 높이에서 잘게 부서졌다. 교탁 아래엔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이미 누군가 한번 비틀어 부순 흔적이 있었다. 남자는 상자를 끌어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자 안에서 무게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녹슨 금속 조각들, 고장난 마이크, 깨어진 메트로놈, 그리고 반쯤 부서진 종의 몸체가 있었다. 종은 완전하지 않았다. 입술처럼 벌어진 가장자리에서 금속의 살같이 찢겨 있었다. 나는 그 종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다. 보지 않기. 대신 그 옆에 메트로놈에 손을 댔다. 줄을 살짝 밀어 올리자 메트로놈이 아주 느린 박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독독. 박자는 느렸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불안했다. 사람의 심장은 이 박자보다 빠르다. 느린 박자 위에 얹힌 빠른 심장은 자신이 제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로 들린다. 나는 메트로놈을 멈췄다. 이 종이 울렸나요? 내가 묻자 그는 종이 울린 적은 거의 없다고, 그리고 울렸을 때 아무도 못 들은 밤이 있었다고 말했다. 울리지 않을 때 울린다. 그런 말이 봉투에 있었죠. 그가 내 표정을 읽는 듯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말을 아세요?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겠네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종의 파편 하나를 내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얇고 가벼운 조각. 손바닥 위에 올려두자 내 피부의 온도가 금속에 아주 느리게 스며들었다. 온도가 전해지는 동안 멀리서 아주 낮은 웅성거림 같은 게 들렸다.
바람이 아닌 사람 목소리의 밑바닥, 우리가 같은 공간에 오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공기의 일렁임. 나는 그 소리를 손바닥으로 느꼈다. 종파편이 내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상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교실을 나오며 남자가 말했다. 밤이 더 얕아질 겁니다. 얕아진 밤은 오래 걸어요. 걸음이 느려지고 대신 소리가 빨라집니다. 우물 근처에 가지 마세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문장은 말해지는 순간 그 반대로 굳는다. 합의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몸으로 만들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앞 가게의 여자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종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검은 볼펜으로 기록,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여름 내내 녹음한 거. 그런데 재생하면은 늘 겨울이었어요. 들리는 게 겨울이요? 네. 바람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두꺼운 옷이 서로 스치는 소리. 그게 여름이라고 했어요. 여긴 다들 그랬어요. 여름이면 겨울을, 겨울이면 여름을 듣는 식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믿었어요.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가 덧붙였다. 근데 그 카세트는 마지막에 이름을 한 번 말해요. 아주 조용히. 그래서 저는 그걸 꺼요. 이름은 오래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카세트 레코더를 꺼냈다. 아직도 돌아가는 기계를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건 아마 이런 때를 위한 예감이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을 눌렀다. 바늘이 움직이고 테이프가 긴 길을 아주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바람소리, 얼음끼리 부딪히는 소리. 축축한 장갑을 비틀 때 나는 섬유의 울음. 여름의 방 안에 겨울이 흘러들었다. 나는 여름을 입고 겨울을 들었다. 그 위로 아주 낮은 숨이 겹쳤다. 숨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테이프의 끝자락에서 정말로 이름 하나가 어둡게 지나갔다. 그 뒤는 잘렸거나 내가 듣지 않으려 했거나.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변했다. 겨울의 온기가 여름의 온도를 바뀌게 만든다. 온기가 온도를 바꾼다. 나는 우물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아주 얇게 흘렀다. 흐르는 구름 아래 마을의 지붕들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 기울기에는 의도가 있다. 오랫동안 누가 한쪽으로 기대면 물건은 그쪽으로 완성이 된다. 해질녘 나는 의자를 끌어 마당으로 나갔다. 우물에서 세 걸음 떨어진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보지 않기. 그 대신 모든 소리를 받기. 멀리서부터 낮이 접히는 소리. 산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 나무잎의 이면에서만 나는 아주 얇은 파열음, 그리고 늦은 순간에 도착하는 발소리. 일정한 강역, 일정하지 않은 무게. 여러 명의 사람. 등만 보였던 그들이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듯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들의 온도가 내 어깨까지 들어와 아주 가볍게 얹혔다가 사라졌다. 온도는 사람을 오래 누르고 무게는 잠깐만 누른다. 사라진 뒤에 어떤 것이 남는가는 대체로 온도에 몫이다던 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녹음기를 바닥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불렀다. 부르지 않으려던 이름, 합의를 깨는 일. 그 즉시 우물 쪽에서 아주 짧은 금속성의 울림이 일었다. 단 한 번. 그러나 충분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의 어둠이 내 동공으로 걸어 들어와 내 심장 가까이에 앉는 느낌. 어둠은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멀어질수록 무거워진다. 지금의 어둠은 아주 가벼웠다. 그래서 위험했다. 녹음기가 빨간 불빛을 한 번 깜빡이고 소리를 잡았다. 바닥 아래에서, 벽 뒤에서, 창문 사이에서 같은 길이의 숨들이 번갈아 가며 흐르고 있었다. 그 사이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 보지 마. 나는 눈을 감은 채였다. 동시에 나는 보았다. 어둠의 모양, 내 심장의 타이핑. 집이 내는 침묵의 문장. 보지 마.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까웠다.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때로 합의를 더 깊게 만든다. 나는 그 밤 끝내 눈을 뜨지 않았고 대신 손을 뻗었다. 손끝이 바닥에 얇은 금과 만나는 순간 금이 손끝을 따라 방향을 틀었다. 금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분명했다. 우물 쪽으로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기록할게. 그러자 집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늦게 반응했다. 늦게 반응하는 공간은 오래된 시간을 품고 있다.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
벽이 내 숨을 흉내내는 소리, 장판 아래 물이 흐르는 듯한 낮은 떨림. 그 떨림의 끝에서 아주 천천히 어떤 그림자가 방의 중심으로 모였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고 그러므로 더 또렷이 보였다. 등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등들이 내 주변에 둥글게 앉았다. 누구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 꼭지점의 묘함이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쓸고 지나갔다. 그중 한 등에서 소리가 났다. 사람의 등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등에서 났다. 등뼈 사이로 공기가 드나드는 소리. 오래 울음을 참은 사람이 내는 어깨의 마찰음. 그리고 아주 조용한 한마디. 쉬.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은 동시에 내쉬었다. 내 숨과 그들의 숨이 엇갈리자 방의 공기가 한 번 접혔다. 접힌 공기가 다시 펼쳐지며 아주 얇은 금속성의 울림을 만들었다. 종소리 같았다. 아니, 그렇게 들렸다.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나는 종의 형태를 떠올렸다. 보지 말았어야 하는 것, 그러나 소리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리게 만든다. 보지 않기의 실패는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아까 받은 종 파편을 불현듯 떠올렸다. 지금도 내 책상 위에 있을 것이다. 파편은 전체를 증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때로 전체의 속도를 바꾼다. 그때 휴대전화가 침대 위에서 진동했다. 나는 손을 더듬어 전화기를 찾았다. 발신번호 없음. 받아야 했다. 이번엔 먼저 말하지 않았다. 반대편에서 아주 천천히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묻듯 숨을 던졌다. 윤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윤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 혀끝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거의 반사적으로 만들 뻔했다. 네 하고. 그러나 나는 침묵했다. 침묵은 동의도 부정도 아니다. 때로는 그 둘보다 더 가까운 어떤 것. 상대는 한동안 기다렸다. 기다림의 길이는 예의의 길이었다. 그리고 작게, 정말 작게 덧붙였다. 기상과 통화가 끊겼다. 어둠이 한 걸음 물러섰다. 등들이 흩어졌다. 흩어진 자리에 온도와 냄새가 남았다. 젖은 천, 눅눅한 나무, 약품, 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바닥 위에 앉은 금속성의 가벼움. 나는 서서히 눈을 떴다. 방은 그대로였다. 단지 장판의 금이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져 있었다. 금은 종종 기억의 지도다. 어디가 먼저, 어디가 나중,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나는 노트를 꺼내고 오늘의 기록을 썼다. 보지 않기는 절반만 성공했다. 나는 종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종의 형태를 그렸다. 소리가 그림을 만들었다. 그림은 오래간다. 문장 아래 나는 작은 원을 3번 겹쳐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단어를 적었다. 기상. 그 단어는 점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단어는 종종 주인을 바꾼다. 특히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은 단어라면 그날 밤 나는 우물에 가지 않았다.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말은 그날에 한해서 몸을 설득했다. 나는 대신 우물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렸다. 음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뜻이 따라오는 시간. 숨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따라오는 시간. 한밤중이 되자 집은 스스로 작은 박자를 만들었다. 벽, 바닥, 창, 테이블, 의자, 내 심장. 서로 다른 박자들이 아주 느린 합창을 시작했다. 합창에는 지휘자가 없다. 그러나 어떤 중심은 있다. 나는 한동안 그 중심이 내가 아니길 바랐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낮에 기온이 올랐는데 방 안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햇빛은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을 얇게 데웠지만 내 발바닥은 온기를 밟는 동시에 물러나는 냉기를 받았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같은 면에서 교차했다. 두 온도가 교차할 때 사람의 균형 감각은 먼저 흔들린다. 나는 의자를 밀어 창가에 앉았다. 손바닥에 올려둔 종 파편이 내 맥박과 엇박으로 떨렸다. 떨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파편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나는 파편을 주머니에 넣었다. 보기보다 갖고 있는 편이 덜 위험할 때가 있다. 상자에 4번째 노트를 펼쳤다. 표지 안쪽에 검은 잉크로 짧게 적혀 있었다. 마을은 잠을 나눠 가진다. 첫 장엔 날짜가 있었다. 30해 전, 장마 직전. 문장들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한두 음절씩 지워진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지움은 힘든 노동이다. 지운 자리의 압력이 종이 결에 남는다. 나는 그 눌림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아래 문장을 읽었다. 밤 3시 17분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함. 종은 보지 않기로 함. 우물은 덮기로 함. 기록은 숨으로 남기기로 함 덧. 나는 무심코 손목 시계를 보았다. 오후의 애매한 시각.
그러나 시선의 끝이 자꾸 317로 돌아갔다. 숫자는 부름에 약하다. 어떤 숫자는 사람의 혀에 있고 어떤 숫자는 손바닥에 있고 어떤 숫자는 마당에 읽는다. 내 뒤통수의 둥근 흉터가 미약하게 뜨거워졌다. 회관의 남자를 찾아갔다. 문턱을 넘자마자 그가 먼저 말했다. 어젯밤 물이 얕아졌죠. 어떻게 합니까, 스타? 물은 얕아지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질수록 누군가가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보다가 머뭇거리다가 마치 오래된 공용 열쇠를 꺼내듯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다. 봉투는 하얀색이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봉투 위에는 둥근 도장이 반쯤 찍혀 있었다. 자율통행 금지. 합의문 사본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엔 없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빠진 게 아니라 빼기로 했던 이름. 그 이름이 돌아오면 기상이 시작된다고들 했죠. 그런데 기상은 늘 위험합니다, 윤선. 내가 이름을 말하자 그의 얼굴 근육이 느리게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이름을 누가 당신에게 줬나요? 여기 있는 것들이요. 종 우물 테이프 그리고 제 몸. 내가 뒤통수를 가리키자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인정이라기보다 오래전에 자신도 그렇게 끄덕였다는 모양새. 그는 봉투를 돌려주며 덧붙였다. 밤 3시 17분. 그때만은 절대로 혼자 있지 마세요. 누구와 있어야 하죠. 숨가 대답 같지 않은 대답.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대답이 대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회관을 나와 폐교를 지나 우체국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 가게의 여자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그녀는 종이컵에 무언가를 따라 주었다. 생강과 설탕이 끓은 냄새, 은은한 약초. 컵을 건네며 그녀가 말했다. 여름인데 겨울차가 맞을 거예요. 균형을 맞추려면. 나는 컵을 쥐었다. 뜨거움이 손가락 끝으로 들어왔다가 심장으로 올라왔다. 온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바깥의 바람이 잠깐 끊겼다. 끊긴 바람 뒤로 이름의 모양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모양을 잡지 않았다. 저녁. 나는 우물로 갔다. 뚜껑 위에 손을 얹었다. 나무결의 골이 손금처럼 깊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귀를 가져다 댔다. 나무 너머에서 물의 호흡이 들렸다. 들숨보다 날숨이 길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호흡.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잊기도 한다. 잊은 이름은 종종 물 위에서 먼저 떠오른다. 나는 뚜껑을 아주 조금 밀어 틈을 만들었다. 손전등은 켜지 않았다. 대신 어둠의 깊이를 손가락으로 쟀다. 어둠은 생각보다 얕았다. 보지 마. 어디선가 들렸다. 집 쪽에서도 아니고 마을 쪽에서도 아니고 우물 안에서도 아니었다. 보지 마라는 말은 공간을 정하지 않는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한 번 더 밀었다. 틈이 조금 넓어졌다. 그 순간 아래에서 아주 작게 금속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반사음의 길이로 짐작하건대 그건 멀지 않았다. 우물의 벽 안쪽. 입구보다 낮고 물보다 높은 어딘가. 나는 손을 거두었다. 덮자, 합의를 지키자. 그러나 합의는 늘 나중에 도착한다. 이미 벌어진 틈은 여기 있다. 밤이 깊었다. 3시가 가까워질수록 집의 구조가 내 어깨에 얹혔다. 벽과 천장과 바닥이 각각의 박자로 숨을 쉬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틀었다. 바람, 얼음, 섬유, 정지. 그리고 테이프의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기다리던 미세한 발음. 그 뒷부분은 늘 없었다. 어제처럼 잘렸거나 내가 꺾거나. 그런데 그날 밤 테이프는 아주 짧은 잡음을 한 번 내고 이어서 다른 소리를 뱉었다. 규칙적이고 건조한 소리. 똑똑. 나는 메트로놈을 떠올렸다. 폐교 교탁 아래 녹슨 상자 속에서 잠깐 흔들렸던 그 리듬. 카세트 속의 메트로놈이 느린 박자로 기상을 재촉했다. 박자 위에 누군가의 숨이 얇게 포개졌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과 숨이 포개지는 순간 방의 온도가 한 번 뒤집혔다. 3시 17분. 그 시각은 소리보다 먼저 도착했다. 손목시계의 분침이 숫자 위를 지나갈 때 집의 방들이 한 번에 아주 미세하게 몸을 굽혔다. 인사처럼 혹은 항복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천천히 집어들어 바닥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입술을 적셨다. 말을 하지 않기 위한 준비. 말하지 않으면 대개 몸으로 시작된다. 쉬 먼저 온 건 내 숨이었다. 내 숨 뒤에 다른 숨이 세 겹으로 겹쳤다. 방의 모서리에서 창턱에서 문틈에서 겹친 숨들이 서로의 길이를 맞추는 동안 우물 방향에서 금속성의 저음이 한 번 울렸다. 내가 파편을 주머니에서 꺼내자 파편의 차가움이 내 손바닥을 낯선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름의 모양이었다. 기상 나는 눈을 감았고 동시에 보았다. 등들이 마당의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그들의 어깨와 허리와 손 등의 결까지 보일 만큼 등들은 긴장을 숨기지 않았고 숨은 등뼈 사이로 드나들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에 더 가까웠다. 나는 그 원의 중심이 우물인지 내가 선 자리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중심은 대개 관찰자를 따라 움직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번호 없음. 나는 그대로 받았다. 내 목소리를 쓰지 않으려 했지만 여보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대답 대신 반대편에서 흙의 냄새가 났다. 전화를 통해 냄새를 맡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불가능은 가끔 방법을 바꾸어 온다. 흙 냄새 위로 얇은 물비린내, 금속의 가장자리, 그리고 약품. 그 아이 전화 속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오래전 녹음에서 꺼낸 목소리처럼 평평했다. 그 아이를 깨우면 안 돼. 누구요? 오래전 우물 옆에서 자던 아이. 반듯하게 누워 뒤통수에 둥근 흉터를 만들던 아이. 그 아이가 깨어나면 종이 돌아온다. 전화가 끊겼다. 심장이 늦게 반응했다. 뒤통수의 자리에서부터 가느다란 전류가 목 뒤로 내려왔다. 나는 내 이름을 조용히 떠올렸다. 떠올리던 이름이 중간에서 윤선으로 바뀌었다. 바뀌는 동안 방의 온도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뒤집힌 온도는 오래간다. 나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쓰려다가 펜을 멈췄다. 펜 촉이 종이를 찌르지 못하고 공중에 멈추어 있는 그 몇 초 동안 무언가가 내 등 뒤에서 교탁을 두드렸다. 똑똑.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지의 얼룩이 어젯밤보다 더 사람의 손바닥을 닮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내 어깨를 누르는 모양. 손바닥의 가운데 세 겹의 원. 나는 침착하게 파편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주머니에서 유리 조각을 꺼냈다. 볼록한 조각의 음각 글자 기상. 그 조각을 눈앞에 들어올리자 방의 어둠이 조각의 두께만큼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조각의 뒷면에서 다른 글자가 내 눈에 스쳤다. 귀가 얕은 사람은 낮에 돌아오라. 칠판의 전단, 게시판의 문구, 그리고 지금 유리 조각의 뒷면. 나는 낮에 돌아오지 않았다. 밤의 얕음 속에 더 깊이 들어왔다. 돌아가야 할 때와 남아야 할 때 중 무엇이 기록을 더 오래 살게 만들지 나는 알지 못했다. 모르는 채로 우물로 향했다. 마당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온도가 아니라 결이. 부드러웠던 공기의 실이 거칠게 뒤집혀 눈썹과 목덜미를 거칠게 스쳤다. 우물 뚜껑 위에 달빛 같은 것이 얇게 묻어 있었다. 달은 없는데 달빛 같은 것. 나는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틈이 생기자 아래에서 올라오던 숨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유리 조각을 틈 사이로 떨어뜨렸다. 조각이 돌에 닿는 소리가 났다. 물은 그 소리를 삼키지 못했다. 그러자 아주 멀리서 폐교의 어디에선가 금속성이 울렸다. 종인가 종이 아닌가. 나는 보지 않았다. 대신 들렸다. 윤선 이번엔 끝까지 들렸다. 끝났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이름이 온전히 불렸다는 건 부르는 사람이 어디에선가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도착은 대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밤 도착은 내부에서 외부로 움직였다. 내 안쪽에서 오래 누워있던 누군가가 숨을 돌리듯 몸을 돌렸다. 나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온도를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말하고 나서 내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다. 속이려 했던 건 나인지 이 집인지 이 마을인지 우물인지 구분은 불필요했다. 모두가 서로의 것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뚜껑을 닫았다. 닫는 동안 안쪽에서 누군가도 동시에 같은 동작을 했다. 두 손의 무게가 나무 위에서 잠깐 포개졌다. 송음과 나무결이 맞물렸다가 떨어졌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펜촉이 종이를 눌렀다. 이번엔 적을 수 있었다. 밤 3시 17분 이름이 끝까지 불렸다. 나는 그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군가는 기상했다. 문장 끝에 점을 찍는 순간 천장에서 아주 작은 가루가 흘렀다. 분필가루 같은 석회 같은 오래된 이름의 결정. 나는 하나를 손가락으로 받았다. 혀끝에 올려보았다. 맛이 있었다. 소금과 철과 약품의 맛. 맛은 오래된 문장을 기억시킨다. 나는 마지막 줄을 덧붙였다. 종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종은 나를 보았다.
문장을 덮자 어둠이 잠깐 더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어둠은 움직인다. 어둠이 움직일 때 사람은 그 안에 빈칸을 본다. 빈칸은 다음을 부른다. 밤은 아직 남아 있었고 남은 밤의 길이는 내 호흡에 달려 있었다. 나는 호흡을 길게 늘렸다. 길어진 숨이 모양을 만들었다. 모양은 원이었다. 원의 중심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아침 햇빛이 방의 모서리에서 멈췄다. 빛이 멈춘다는 건 늘 기분 나쁜 은유다. 나는 커튼을 반쯤 열고 숨을 길게 뱉었다. 어젯밤의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그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군가는 기상했다. 그 문장은 내 것이었지만 글씨의 속도는 내 손이 아니었다. 누가 내 손을 잠깐 빌려 쓴 것처럼 손등의 핏줄이 어젯밤보다 더 얇게 보였다. 우물은 낮에 더 조용해 보였다. 그러나 조용한 것들이 더 오래 말한다. 뚜껑에 귀를 대자 물의 표면과 돌벽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났다. 누구의 어깨가 지나갈 때 나는 옷감의 소리, 낮에 들리는 밤의 소리. 나는 뚜껑을 덮고 폐교로 갔다. 복도는 아직 겨울을 품고 있었고 교탁 아래 상자는 여전히 무거웠다. 상자를 다시 열었을 때 종파편이 스스로 얇게 울었다. 보지 않기.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만 뻗어 메트로놈의 줄을 살짝 움직였다. 뚝뚝. 느린 박자가 방을 가로질러 나를 지나 우물 쪽으로 흘렀다. 박자는 길을 만든다. 회관의 남자를 다시 만난 것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나를 한동안 보다가 말보다 먼저 숨을 내보냈다. 오늘 밤 그 시각이 오면 무엇을 할 건가요?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은 합의의 박기예요. 기록하는 순간 합의가 깨집니다. 그럼 깨진 합의는 새 합의를 만들죠. 누가 중심이 되느냐만 남습니다. 그가 눈을 떨어뜨렸다가 덧붙였다. 그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에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무슨 변화를 만들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답은 종종 문고리다. 한 번 잡으면 열어야 한다. 대신 나는 질문을 돌려주었다. 당신에게는요? 그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지만 그건 생각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조용한 사람. 그래서 오래 남은 사람. 집으로 돌아와 네 번째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반쯤 뜯겨 나간 페이지 아래로 연필 자국이 비쳤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숨겨진 문장 한 줄이 드러났다. 아이를 우물에서 재웠다.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모두 함께 문장 끝에 작은 원이 새겨 내 공책 구석의 표식과 같았다. 나는 목 뒤 흉터에 손을 댔다. 한겨울 금속 난간을 오래 붙잡고 있었을 때처럼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 없음. 나는 받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합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벨소리가 끊어진 뒤에도 방 안엔 울리지 않은 종의 길이가 남아있었다. 해가 기울자 가게 여자가 문 앞까지 와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접힌 메모가 있었다. 지야. 한 단어. 뒤에는 화살표와 숫자. 3일 폐교의 교실 번호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다. 오늘 밤은 선택해야 해요. 들을지 부를지. 둘 다 하지 않으면요. 그럼 오래 잠들겠죠. 당신이 아니라 마을이 밤. 3시 이전의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폐교 3일반 문 앞에 서서 손전등을 끄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서 마른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교탁 뒤쪽 벽장에 열쇠가 맞았다. 벽장 뒤로 좁은 계단이 내려가 있었다. 지하. 계단 하나하나가 오래된 이름처럼 사가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공기의 층이 바뀌었다. 젖은 천, 돌, 약품, 철.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 덮가에 없는 낮은 우물. 그 가장자리에 둥근 금속 고리가 걸려 있었다. 종의 귀. 종은 없었지만 귀만 남아 있었다. 보지 마. 그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나는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숨이었다. 각기 다른 길이와 다른 온도. 그 숨들이 합창처럼 서로의 빈 곳을 메웠다. 그리고 그 합창의 바닥에서 단 한 번 짧고 정확한 발음, 선 띠끝음만. 그 끝으로부터 이름 전체가 물 위에 떠올랐다. 나는 손을 입에 대었다. 이름을 부르면 끝난다. 아니 시작된다. 합의의 끝은 시작의 모양을 닮는다. 손끝의 떨림이 이마까지 올라올 때 위쪽 어딘가 운동장 방향에서 금속성이 아주 멀게 울렸다. 보지 않기. 나는 여전히 보지 않았고 대신 들었다. 4시 17분. 나는 지하의 우물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내보냈다. 내 숨이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서는 같은 길이로 숨이 올라왔다. 서로의 숨이 빗없이 겹쳐진 순간 방의 공기가 접혔다. 접힌 공기 사이로 급히 지나가는 작은 발소리, 아이의 발, 그 발이 내 곁을 스치고 계단을 오르고 어둠을 향해 달렸다. 나는 뒤를 보지 않았다. 보지 마.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나의 기상이 그의 귀환이 되었다는 것을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운동장 끝에서 메트로놈의 박자가 들렸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박자는 분명했다. 뚝뚝. 그 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아주 천천히. 기상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다음 장의 몫이었다. 대신 기록했다. 지하에는 종의 귀만 남아 있었다. 이름은 끄트으로 돌아왔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이제 마지막 합의가 남았다.